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공경 한번 해야죠. 자, 몇 페이지까지 했나요? 개념 설명을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26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자, 일단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2차 곡선 관련돼서요. 그 기출문제에 문제 3번이요. 기출문제 문제 3번. 동국대 수시 문제 있죠. 그제 문제 한번 펴보세요. 2차 곡선에. 이거 설명 안 했어요? 네? 우리 본 책은 76페이지. 2차 곡선에 문제 3번. 기출 문제 3번. 알겠죠? 다 준비됐어요? 자, 동국대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이 기출문제 보고 되게 웃겼던 게 그게 게시문에 내용을 다 써놨어요. 내용을 다 써놓고 공부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신기하죠? 진짜야. 봐봐, 거기 게시문 가보시면 타원의 방정식 정의랑 그 다음에 평행형 하는 거 시절을 다 써놨죠. 그 다음 나요. 포물선도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평행형 했을 때 초점 및 중선의 방식 구하는 거 다 나왔죠. 그 다음 다요. 쌍곡선도 속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잘 정리해놨고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볼게요. 봐봐요. 문제는 더 좀 합니다. 다음 방정식에 대해 하여 이거 수시예요. 그 보이는 건 아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k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3-1번 k가 0이면 원의 방정식이래요.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거. 3초다 빨리. 진짜죠? 그 다음 설명하기 쪽팔리죠. 자, k가 0이면 저렇게 되죠. 그 다음 k가 2분의 1이면 타원의 방정식인데 초점과 그 다음 꼭지점 뭐랍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식 정리만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았지? k에 2분의 1 대입하고요. 타원의 방정식에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꼭지점 4개입니다. 4개. 축에 만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평행형하고 가면 달라지겠죠.
일단요 요거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겠죠. 요거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고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가 뭐예요? A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A는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고요. 그때 원래는 이거죠. 0,0이 중심이라고 치면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꼭지점의 좌표는 C제곱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이 값이 9분의 3이다. 그래서 C가요. C는 얼마? 3분의 2니까 초점은 평행이동하기 전에 마이너스 3분의 2,0이랑 3분의 2,0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y좌표는 그대로고 그래서 0,0하고 3분의 4,0이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초점 두 개입니다. 이 초점 두 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같은 경우는 원래 4개인데 이게 a, 0, 마이너스 1, 0, 0,b,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b잖아요.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4개 되죠. 이게 답이에요. 됐죠? 이거는 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그제 제시문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 3-3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3-3번. 보시죠. 이것도 일단 P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하고요. P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공무순의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y제곱은 4p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y제곱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2분 묶어줘요. 앞에 개수 2분 묶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4를 앞에다 써주면 요게 P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이동 전에는 방정식 이거였을 거예요. 4 곱하기 2분의 1의 x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이동 전에 초점을 구하면 2분의 1, 0이 되고요. 그 다음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이동 전에 이식 기준입니다. 근데 얘를 얼마만큼 이용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했으니까 초점은 0,0으로 옮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준선은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치? 맞으시죠? 그 다음에 3-4번이요. 이 문제를 푼 이유는 그냥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하라고. 3-4번. K 이퀄 2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의 방정식인데 이 쌍곡선의 초점 그 다음에
정근선 209 해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완전 되오신 만드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A의 2를 대입을 하면요, 이 식이 되고, 이거 양변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딱 이 식이 되죠. 자, 이 식에서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일단 A 제곱이 9분의 1이고요.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주축거리, 이거 두 개 하면 주축거리죠. 그 다음 이게 B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B는 3분의 1부터 3이 되겠죠. 됐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C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죠. 이 C는 초점의 X 성질입니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까요? 9분의 4가 돼서 C는 일단 평행이동 전에는 마이너스 3분의 2, 0이나 3분의 2, 0인데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나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0,0 마이너스 3분의 3,0. 그 다음에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y 이퀄 뿔나 a분의 b의 x 이거든요. 자, 이때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3이니까 뿔나 루트 3의 x가 되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이게 답이 됐죠.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 정도는 사실 완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80페이지 가죠. 80페이지. 우리 공부전 80페이지고요. 그 문제 5번 가죠. 문제 5번. 기출 문제 5번 가세요. 서울시 획대 기출요.
이제 한번 문제 5번에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5-1번 서울시 1등 문제. 여기 그러면 자지. 그렇게 이러고 있으면 자지. 그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결국은 한 개의 변수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 식의 범위를,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형태로 풀어야겠네요. 그죠? 네. 정다은 학생 맞나요? 네? 정다은 학생 맞나요? 다음 왔어요? 아는 것 같은데.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 자, 제일 처음에 문제가 딱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초점만 나와 있으니까 이 조건이 다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타원의 방정식부터 한번 놓아 봅시다. 일단 놓아야겠죠. a 제곱분의 그 다음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은 우리 아직 관계를 반영하기 전이니까 이거하고 다르게 c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d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다. 이렇게 한번 놓아봅시다. 자, 이때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A와 B, C와 D들 간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먼저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A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요게 뭐가 돼요? C제곱이 돼야 되는데 C제곱이 얼마죠? C가 5,0이니까 25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C제곱 더하기 C라고 하면 되겠다. 그 초점의 좌표를 K라고 합시다. K, K,0 그러면 이게 5,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K가 오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게 이번에도 K제곱이 되겠죠? 이게 25. 그래서 요런 관계식 두 개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요 조건을 활용을 해야겠네요. 요거. 자, 우리 PF 프라임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얘를 P라고 하고요. 얘를 P라고 한번 놓아봅시다. P, 스몰 P. 그 다음에 요거를 Q라고 한번 놓아봅니다. 매번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놓아보시면 이 두 길이의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지?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정의식에 의하여 P 더하기 Q는 일단 얼마가 될까요? 2A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P 마이너스 Q는 얼마가 되겠냐? 아까 이렇게 놓은 식 기준으로 한다면 주축거리니까 이 C가 되겠죠. 여기가 C고요. 주축거리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A고요. 그지? 그래서 주축거리 2C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자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문자들을 정리를 하긴 해야겠다. 그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지금 P와 Q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Q, P, P분의 Q 요거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P와 Q를 바로 직접적으로 P와 Q의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겠네요. 아이씨, 나 존이 근데 아침 일찍 한 것도 아닌데 존에. 자, 그래서 P는 보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미정계수로 놓았던 이거 두 개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 이 두 개 더하면요 2의 A 플러스 C고요. 따라서 P는 A 플러스 C죠. 그 다음 빼면요 2Q는 2의 A 마이너스 C지. 그래서 Q는 A 마이너스 C 이렇게 위정계수로 일단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네.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생각이 들어요? 좀 떼요? 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C제곱 더하기 D제곱 자, 뭘 빼요? 요거? 위 이거? 25 있는 거 아, 이거? 빼가지고 조금씩 만들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B제곱 어떻게? 어? 아니 근데 아, 문자를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뭔가 더 안 끌고 오는 게 좋아. 알겠죠? 최대한 안 끌고 오는 게 좋겠죠. 그지? 그럼 봐봐요. 지금 P와 Q가 목표야. 이 둘의 관계가 목표인데, 이 둘의 관계가 목표야.
이 둘의 관계가 목표인데 여기에서 P나 Q나 전부 다 어때? 얘는 A와 C 지금 P 추가적으로 주어진 게 이 둘의 관계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럼 자 생각해봐요. 여기서 누구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좋을까? 그러면 범위가 나와 있는 뭔가 필요한데, 자 여기 이 그림 보세요. C라는 미정계수와 A라는 미정계수는 적어도 이게 타원이고 쌍곡선이 되려고 하면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되나? 생각해봐. 먼저 C요. C는 초점에 적어도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 이 쌍곡선이 되려면 쌍곡선의 꼭지점이 초점의 왼쪽에 있어야겠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C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고 C의 범위는 0보다 당연히 크고 그 다음 뭐보다 작겠어요? 5보다 작다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치? 이봐 범위가 뭔가 있어야 돼.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뭔가 범위에 제한이 있는 문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A는 5보다는 커야 돼요. 5보다는 커야 되죠. 요게 기본적으로 저 그림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A와 C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P와 Q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나와 있죠. P와 Q의 관계는 이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봐봐요. 이렇게 했다 쳐봐. 얘를 P분의 Q라고 해서 그러면 Q는 뭐 P분의 20이야? P분의 20을 내가 대입을 했어?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돼요? P 제곱분의 20? 이렇게 해봐야 P의 범위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P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P가 이건데 그럼 A 플러스 C의 범위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이 식 전체를 그냥 어떻게 하자? A와 C로 매개 변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은요. 먼저 P가 이거고 Q가 이거니까 A와 C의 관계가 또 없는 게 아니거든요. C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A도 이런 범위를 가지는데 A와 C는 이런 관계를 가져요. 봐봐. PQ 요 두 개를 곱하면 A 플러스 C 곱하기에 A 마이너스 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거든요. 이 값이 20이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돼요. 알았지? C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가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어진 이 식을요. P분의 Q라고 하는 이 식을 누구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까요? P분의 Q라고 하는 식을 A와 C의 관계로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반영을 하고 이 관계식을 반영을 해가지고 문자 한 개로 나타내자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P Q 분의 Q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문자가 분모에 오는 것보다 문자가 위에 분자로 오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걸 아래 위로 Q를 곱해도 저기 P를 곱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분모의 변수가 와서 별로 안 예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PQ가 20이죠. 그리고 Q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Q가 아까 A-C니까 A-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누구를 죽일까요? A를 죽일까? C를 죽일까? 딱 봐봐요. 지금 요 식에서요. A와 C의 관계가 이거란 말이야. A와 C의 관계가 이거고 C의 범위는 이거고 A의 범위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구를 죽일까? 고민을 해야지. 누구 죽일까요? A 죽일까? C의 범위가 지금 C의 범위가 0에서부터 5까지 좀 이렇게 한정된 구간 아니야? 뒤에 풀이는 좀 다르게 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C가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죽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C가 0에서부터 5까지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봐요. C를
A를 죽여요. A를 죽인다고 치면 A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20이고요. 그런데 그냥 죽지는 않아요. 항상 죽을 때 뭘 남기고 죽는다. 죽어도 자기의 범위는 남기고 죽어야죠. 그래서 A는 5보다 커요. 5보다 크니까 A 제곱은 25보다 크겠죠. 따라서 C 제곱은요 5보다 큽니다. 알겠죠? 문자는 죽을 때, 관계가 있는 문자가 죽을 때 사람은 죽어서 이름 못 남겠지. 하여튼 남기고 그 다음에 문자는 죽으면 범위를 남겨요. 꼭 기억해. 따라서 C는 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C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C라고 지금 A를 죽일 교명이에요. 그러니까 C가 루트 5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한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은 그 한정된 범위에서 A가 죽어줍니다. 이렇게 죽어주겠죠. A는 뭐예요? 루트의 C제곱 플러스 20으로 이렇게 알겠어요? 네? 됐지? 자 이제 어디까지를 C에 대한 함수식으로 만들 거냐가 남았거든요. 저 제곱한 식을 굳이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곱을 굳이 정리해가지고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FC로 놓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누구 범위를 이거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FC의 범위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FC가 루트의 C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C인데 F란 이 C는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싹 날아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C가 뭐 빼먹었나? 2C FC 그리고 맞죠? 그러면 얘는 음수되나? 네? 이거 그냥 음수네? 뭐야? 뒤에 게 더 크잖아. 이거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음수네, 음수. C가 관계없어. 어차피 음수네. 그러면 감소하네요. 감소하니까 FC는 언제 가장 자, C의 범위는 루트 5와 5 사이입니다. 그런데 FC는 언제 가장 크겠어요? 네? 언제 가장 커요? F의 루트 5일 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F의 5일 때 가장 작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F의 옷값을 구해보시면 F 옷값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5를 대입을 해요. 5 대입하면 루트 45 이게 되니까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루트 5를 대입을 하면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요거의 범위예요. 요거의 범위. 저 친구 P분의 Q는 20분의 FC의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FC가 가장 작은 값이 3 루트 5로 3 루트 5의 마이너스 5의 제곱 나누기에 20 이게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나누기 20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알겠죠? 요 범위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 하면 1분의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래요. P분의 Q는 따라서 20분의 1도 전개 정리하면 3 마이너스 9고 2분의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약분하고요. 알겠지?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걸 눈치를 채야 돼. 요게 미정계수로 둘 수 있는 요각들이 쌍곡선과 그 다음에 타원이 나오면 중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5보다 작고요. 얘가 5보다 크다. 알겠죠? 네?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큽니다. 11대 문제가 조금 그래요. 이게 특별히 유도하는 방법도 없고 좀 까다롭죠. 자, 5-2번은 오히려 쉽습니다. 5-2번은 진짜 쉬워요. 믿고 풀어봐. 풀어. 안 믿네. 또 믿어 안 진짜 쉽다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조건은 지금 공통 조건이에요. 이 조건 P 곱하기 Q가 20이라는 공통 조건입니다. 전체 문제 공통 조건이야.